모닥불, 백석.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입바디도, 너울쪽도, 집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다갯짓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수도, 땜장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한 이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윤동주가 도서관에서 어렵게 구해 밤을 새워 필사한 후 품 안에 넣고 다닐 만큼 아꼈던 시집 사슴. 사슴은 백석 시인이 남긴 단 하나의 시집으로 백석 시인의 자비로 인쇄된 백부 한정판으로 문학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 빌려 돌려볼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훤칠한 키에 유학파 출신 조선의 모던 보이, 뛰어난 패션 감각의 지적인 분위기로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았던 시인 백석. 그러나 그의 시는 지역적 색채와 토속적 풍경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도의 지명과 방언, 그리고 구어를 활용한 현실감 있는 일상의 언어들.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백석.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난 그는 19세에 그 모와 아들이라는 단편소설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일본 유학을 떠나고 화려한 근대 문물을 익힌 모던 보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잘 빠진 양복에 자유로운 헤어스타일의 백석의 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조선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윽한 향수를 자아냈는데요. 특유의 토속성과 짙은 서정성, 그리고 모더니즘이 드러나는 그의 시들은 발표할 때마다 큰 화제를 낳고 그의 시가 실린 잡지는 책방에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갈 정도로 큰 주목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석의 짙은 서정성과 낭만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의 대표작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동에 위치한 길상사에는 시와 함께 그의 러브스토리가 깃들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눈에 반한 연인이 있었으나 집안의 반대로 강제 결혼을 했던 백석.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가 만주에서의 새 삶을 제안하지만 백석을 사랑했던 연인은 그를 위해 떠나고 혼자 남겨진 백석은 한경도에서 여러 편의 시를 씁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여인을 찾아내서 그중 한 편의 시를 보여주는데요. 그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백석이 자야라는 아호를 지어 부르며 사랑했던 연인 김영한.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세가 기울며 기생의 길을 택하게 되고 자신이 일하던 요리집에서 백석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백석 집안의 반대로 둘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결국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7,000여 평의 대지에 40여 동의 건물이 있던 요리집 대원각을 시주했던 자야. 이는 현재의 길상사로 1980년 당시 자야는 천억도 백석의 시 한 줄의 값어치도 되지 못한다며 그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드러냈는데요. 연인에 대한 평생의 그리움. 이는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내린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 울을 것이다. 이루지 못했던 옛사랑과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자야와의 사랑까지 1938년 3월에 발표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연인과 미련이 짙게 드러난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국적인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환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에 시에는 슬픔과 고독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흰 당나귀는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로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힘없는 우리 민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서 동시대의 문인들 및 독자들에게 더 깊은 여운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예 여성의 1938년 3월호에 발표되었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시뿐만이 아니라 함께 실렸던 사파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파는 1930년부터 50년대 최고의 장장가라고 평가받는 정현웅이 그렸습니다. 백석과 정현웅은 1930년대 중반 조선일보에서 펴냈던 잡지 여성의 편집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 당시 경성 태평로에 있던 조선일보 사옥의 흔적이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두 사람은 사회부장과 출판부 신입 기자로 만나 인연을 맺고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석을 아끼던 정현웅은 늘 바라보던 백석의 옆 얼굴을 그려 잡지 문장에 발표하며 미스터 백석은 바로 내 오른쪽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오리기도 하고 와리스게도 하고 있다. 나는 밤낮으로 미스터 백석의 심각한 프로필만 보게 된다. 라는 문구도 직접 쓰고 넣기도 했습니다. 둘은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며 누구보다도 지적이고 댄디한 세계관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백석은 1939년 10월 조선일보를 떠나 완주로 가는 길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듯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라는 시를 써서 잡지 문장에 발표하며 우정을 다졌는데요. 이는 백석이 사람 이름을 제목에 달고 헌정한 유일한 시였으며 이들은 나중에 월북한 이후에도 인간적인 교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였던 1930년 1950년대에는 문학과 미술이 밀월관계라 했을 정도로 긴밀했고 그 결과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주황빛 색면의 흰 여백으로 당나귀의 정감 어린 모습을 표현했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시와 그림이 결합한 당대 화문 장르의 대표작으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시와 그림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으로 꼽는 백석. 그의 작품을 읽으며 시인을 꿈꿨던 여러 문인들. 유학 시절 가장 모던한 것과 가장 조선적인 것을 고민했던 백석. 그는 누구보다 먼저 모더니즘을 받아들였지만 민족의 언어를 잃지 않았고 가장 모던한 것과 가장 조선적인 것이라는 극과 극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잊혀져가는 전통적인 것들을 우리말, 특히 평북 방언과 토착어의 재발견을 통한 특유의 미학으로 일궈냈던 백석의 시들은 남도의 향토색과 방언의 감칠맛을 잘 살린 김영란과 함께
우리 시어의 영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외면받고 잊혀가던 사물들이 그의 시 안에서 다시금 본연의 이름을 되찾게 되면서 우리말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시를 읽는 이들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 이것이 백석의 시가 시대를 막론하고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